그래서 제피러스 G15랑 M16 중에서 뭐가 더 성능이 좋을까요? 각종 벤치마크와 게임 테스트, 그리고 발열과 소음 테스트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제 예상대로 흘러간 부분도 있는 한편 제 예상과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기 두 대의 노트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한쪽은 제가 지금 메인 노트북을 쓰고 있는 제피러스 G15고 다른 한쪽은 이번에 247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구매한 제피러스 M16입니다. 두 노트북의 그래픽 카드는 RTX 3060으로 동일하지만 G15는 라이젠 9 5900HS, M16은 인텔 i9 11900H CPU를 탑재하고 있죠. 이번 두 노트북의 성능 비교에 대해서 저는 평소보다 더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G15에서 M16으로 갈아탈 걸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리 제가 확인한 M16의 리뷰 정보로는 발열과 소음이 G15보다 심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M16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 11세대 i9 CPU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TGP 95W로 세팅된 RTX 3060 GPU는 G15와 동일하며 램은 온보드 16GB에 더해서 제가 16GB 램을 하나 더 끼워서 32GB 듀얼 채널 램으로 테스트했습니다. 노트북의 내부 구조도 G15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쿨링 구조도 비슷하며 1개의 램 슬롯, 2개의 SSD 슬롯 등도 동일하죠. M16이 G15보다 조금 더 두껍고 무거우니까 더 쿨링 공간은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두께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상판 쪽이고 하판의 두께는 동일했습니다. 그럼 바로 벤치마크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트는 25도의 실내에서 스탠드 없이 노트북을 책상에 올려놓은 상태로 진행했으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아머리 크레이트에서 터보 모드로 설정하고 진행하였고 CPU의 언더볼팅은 바이오스에서 마이너스 80mV를 준 상태로 테스트했습니다. 왜 순정으로 안하고 불공평하게 얘만 언더볼팅을 주고 테스트를 하냐? 인텔 i9 노트북을 쓰면서 어차피 언더볼팅을 안하고 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게 특별히 이상한 테스트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시네벤치 R23입니다. 테스트 중 CPU 최고 전력은 99W로 찍혔고 그때 올코어 클럭은 4.39GHz, 온도는 최대 85도를 찍었고 유지 전력은 약 79W에서 왔다갔다 했으며 그때 클럭은 4.09GHz 유지되었으며 온도는 77도 내외를 유지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사용하는 전력에 비해서는 내부에서 모니터링되는 온도는 높지 않게 유지되었습니다. 점수는 싱글코어 1542점, 멀티코어 13567점으로 싱글과 멀티 모두 G15에 비해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노트북 중에서는 정말 최고 레벨이죠. 긱벤치5 CPU 테스트에서는 싱글 1633점, 멀티 9773점을 기록했습니다. G15와 비교했을 때 멀티코어 점수가 꽤 큰 격차로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테스트해본 모든 노트북 중에서 최고의 멀티코어 점수예요. 블렌더 CPU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테스트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블렌더 BMW 파일을 CPU 렌더링 하는데 2분 56초가 걸려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테스트해본 노트북 중 최고입니다. 컴퓨터의 일상적인 사무용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 10에서는 총점 6998점으로 이 영역에서는 큰 의미 없을지 몰라도 이것도 G15보다 더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입니다. 제가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약 5분짜리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2분 8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RTX 3080을 탑재한 제피러스 듀오보다도 더 빠른, 정말 빠른 인코딩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표준화된 프리미어 프로 성능 테스트인 퓨젯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시켜보면 총점이 924점으로 나왔는데요. 진짜 깜짝 놀랄 만큼 높은 점수였습니다. 이 퓨젯 벤치 점수라는 게 5900HX, RTX 3080, 64GB 램을 탑재한 데스크탑의 성능을 1000점으로 두고 상대평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으로 어도비 프로그램들이 버벅거린다고 하면 그건 컴퓨터를 탓할 수 없습니다. 어도비를 욕해야죠. 다음으로 그래픽 성능입니다. G15랑 비교해서 RTX 3060의 TGP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픽 점수도 거의 동일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차이가 좀 났습니다. 긱벤치 오픈실 점수를 확인해봤을 때 105,500점으로 G15의 오픈실 점수에 비해서 꽤 많이 더 높았고 3D마크 점수를 봐도 다이렉트 11 게임 성능을 반영하는 파이어스트라이크에서 그래픽 점수 2952점으로 G15와 비교해서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12 게임 성능을 반영하는 타임스파에서는 그래픽 점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16은 G15와 마찬가지로 내장 디스플레이에서 옵티머스를 끄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화면으로 그래픽을 출력할 때 반드시 내장 디스플레이를 거쳐서 나온다는 소리죠. 이 과정에서
약간의 그래픽 성능 손해를 보게 되는데, G15와 마찬가지로 C타입 포트를 통해서 외부로 디스플레이 출력하는 경우에 내장 그래픽을 거치지 않고 화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M16에서는 생각보다 그 차이가 크진 않았는데요. 파이어스트라이크 기준으로 외부 모니터로 출력했을 때 향상되는 점수는 약 400점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게임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 테스트는 내장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측정하였으며, 노트북의 네이티브 해상도인 QHD 플러스와 다른 노트북과의 비교를 위한 풀 HD 해상도, 이렇게 두 해상도에서 각각 측정하였고, 그래픽 벤치마크가 잘 나왔으니까 게임 성능도 잘 나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먼저 레드 데드 리뎀션 2입니다. 기본 상태에서 그래픽 프리셋 바를 최대로 올리고 내장 그래픽 벤치마크 돌렸을 때 네이티브한 QHD 플러스 해상도 기준으로 평균 48.0프레임, 최소 프레임 40.2프레임으로 측정이 되어 G15 QHD 해상도에서 결과보다 평균 프레임은 약간 더 떨어졌으며, FHD 해상도 기준으로는 평균 63.7프레임, 최하 31.6프레임이 나와서 이 역시 G15보다 조금 떨어지는 결과였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 프리셋으로 밤 시간 도로 주행 시 다른 게임들과 비교해서 이상하게 프레임이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요. QHD 플러스 평균 21, 1%로 16프레임으로 G15보다 훨씬 떨어지는 프레임을 보여주었고, FHD 해상도에서도 역시 G15보다 훨씬 낮은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번 다시 체크를 하고 게임이나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고 해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위쳐3입니다. 위쳐는 최상업 QHD 플러스 해상도에서 평균 74, 1% 하위 67프레임으로 G15보다는 좀 더 높게 측정되었고, FHD 해상도에서는 평균 100프레임으로 G15보다 프레임이 꽤 차이나게 더 높았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에서는 최상업 훈련장 기준으로 QHD 플러스 평균 93, 1% 하위 77프레임으로 여기선 다시 G15보다 약간 떨어졌으나 풀 HD 해상도에서는 평균 135, 1%로 104프레임으로 두 노트북에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GTA5는 최상업에 가까운 옵션 조절을 하고 내장 벤치마크 마지막 자동사신에서 프레임을 확인했을 때 QHD 플러스 해상도에서는 평균 68, 1%로 49프레임으로 G15와 비슷하였으나 풀 HD 해상도에서는 평균 96프레임으로 G15와 비교해서 더 높은 프레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 훈련장에서는 QHD 플러스 평균 72, 1%로 62프레임 확인되어 G15와 거의 비슷한 프레임이었으나 FHD에서는 평균 114프레임, 1%로 88프레임으로 G15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종합적인 게임 성능을 보면 제피러스 M16과 G15는 게임에 따라 그리고 해상도에 따라서 제각각의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M16이 게임 성능이 더 우월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예전에 GP66 리뷰에서 인텔 11세대 CPU가 라이젠 세전보다 게임 성능이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굳이 원인을 찾아보자면 GP66보다 제피러스 M16이 쿨링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텔 CPU에 충분한 전력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을 플레이하는 중에 내부 전력과 온도를 모니터링 해보면 제피러스 M16은 CPU 전력은 20W 초중반, GPU 전력은 90W 전후를 유지하였으며 이때 GPU의 온도는 80도, CPU 온도는 70도 중반 정도로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G15의 경우 GPU 80도, CPU는 80대 후반 정도로 모니터링 되었는데요. 이것만 보고 M16이 G15보다 쿨링 성능이 좋다 라고 결론 내리긴 이릅니다. 왜냐하면 M16이 G15보다 쿨링 팬 소음이 더 크고 노트북 표면 온도도 더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팬 소음을 비교해보면 배틀그라운드 실행 시 소음계를 노트북의 터치패드 위에 세워놓고 측정한 기준으로 M16의 터보 모드는 약 61dB 내외, G15는 57dB 내외의 소음을 냈습니다. 음량과 데시벨 값 사이에는 로그 함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4dB 차이는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안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큰 차이가 나요. 그러면 M16을 터보 말고 성능 모드를 낮춰 쓰면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M16은 성능 모드를 낮춰도 팬 소음이 58dB 측정됩니다. 그건 여전히 G15의 터보 모드보다도 더 시끄러운 팬 소음이죠. 솔직히 M16의 팬 소음은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도 가장 시끄러운 축에 속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표면 온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키보드 덱 상단의 히트싱크 주변은 50대 중반, WASD 키보드 덱 주변도 40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모습으로, 안 그래도 제피러스 G15도 뜨거운데 M16은 그것보다도
2, 3도 이상 높은 굉장히 높은 온도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쿨링 시스템 구조가 디스플레이 하단으로 열이 직방으로 방출되는 구조잖아요. 그쪽에서 쏟아져 나온 열기는 약 60도까지 측정되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온도에 계속 노출된다고 해도 디스플레이는 망가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죠. 결국 M16은 단순히 센서에서 모니터링되는 내부 온도 수치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제가 써본 게이밍 노트북 중에 소음과 기계의 표현 온도는 좋지 않은 축에 속한 노트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서 언급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M16과 G15는 배터리 타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튜브 풀 HD 라이브 아카이브를 밝기 50% 재생했을 때 G15는 8시간 45분, M16은 5시간 40분으로 두 노트북의 배터리 용량은 동일한데 배터리 타임은 3분의 1이 깎이는 인텔의 마법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M16이 더 밝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것도 있겠지만 이건 인텔 CPU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성능 리뷰의 결론입니다. 성능 측면에서 M16의 CPU 성능 그리고 작업 성능은 2kg짜리 노트북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납니다. 인텔 i9 CPU의 벤치마크 성능은 라이젠 9을 뛰어넘죠. 하지만 게임 성능은 제피러스 M16이 G15에 비해서 딱히 우위를 갖지 못하고 펜소음과 표면 발열은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도 심한 축에 속하며 배터리 타임은 G15에 비해서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kg 정도 무게의 경량형 게이밍 노트북에 인텔 i9 CPU를 넣는 건 득보다는 실이 많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G15에서 M16으로 안 바꿀 거냐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고민 중입니다. M16의 최종 리뷰는 언제 업로드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도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